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60대 무릎, 아프면 곧 수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 대상은 아닙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보통 이럴 때예요. 1. 약 주사 운동을 해도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심할 때. 2. 밤에 잠을 깰 정도로 아픈 통증이 계속될 때. 3. 다리가 심하게 휘어서 보행이 많이 망가졌을 때. 그 전 단계라면 관리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얘기보다 수술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관리법에 집중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에 가서도 훨씬 똑똑하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릎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 내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점검해 봅시다. 병원에 안 가도 할 수 있는 체크예요. 1. 통증 위치. 계단 내려갈 때 앞무릎이 찌릿, 연골 연화, 슬개골 주변 문제 가능성. 걸을 때 안쪽이 쑤시듯 아픔. 퇴행성 관절염에서 흔한 패턴. 특정 방향으로 꺾을 때만 날카롭게 아픔. 인대 반월 상연골 손상 가능성. 2. 통증 시간대. 아침에 뻣뻣하다가 움직이면 풀리는 느낌 관절염 초기에서 흔함. 오래 걷고 난 뒤에만 아픔 근력 체중 걸음 습관 문제 비중이 큼. 가만히 있어도 계속 아프고 밤에도 깨게 한다 반드시 진료 권장. 3. 기능.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 힘없이 잘 일어날 수 있는지. 계단 10계단 정도를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는지. 10에서 15분 정도 평지 걷기가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두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관리법을 내 상황에 맞춰 골라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릎 관리의 첫 단계는 좋은 것을 더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빼는 겁니다. 이거 안 바꾸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무릎이 특히 싫어하는 습관 3가지입니다. 1.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바닥 생활. 무릎 관절이 90도 이상 꺾이는 자세는 관절 안 압력을 확 올립니다. 가능하면 의자 생활로 바꾸고 바닥에 앉을 땐 다리를 쭉 뻗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2. 갑자기 많이 걷기. 평소 2,000보 걷던 분이 어느 날 1만 보를 걸으면 무릎이 깜짝 놀랍니다. 원칙, 어제보다 10에서 20%만 더 늘린다는 느낌으로 서서히 증가. 3. 무거운 물건 들고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양손 가득 들고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에 큰 부담입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사용, 장보기는 나눠서 카트나 유모차 활용도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줄여도 이미 무릎 통증이 한 단계 내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얘기에서 체중은 빼놓을 수 없죠. 살 빼세요 라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현실적인지 잘 안 알려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이 줄면 걷기 계단에서 무릎이 느끼는 하중은 3-4kg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10kg씩 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요. 목표 3에서 5kg만 줄여도 무릎 입장에서는 꽤 큰 변화. 기간 3개월, 6개월 정도 천천히. 실천 팁은 단순합니다. 저녁 식사량을 평소의 70에서 80%로 줄이기. 단 음료, 빵, 과자 매일 먹던 습관 끊기. 외식 시 국물은 반만, 밥은 반 공기를 기본으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근육까지 빠져서 오히려 무릎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덜 먹기를 오래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 관절은 뼈 플러스 연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근육이 받쳐줘야 덜 아픕니다. 특히 아퍼벅지 근육, 대퇴사두근, 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운동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통증이 심하면 개수는 줄이셔도 됩니다. 1.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았다가 팔걸이 최대한 덜 쓰고 천천히 일어나기.
내려갈 때도 툭 떨어지지 말고 3초 정도에 걸쳐 천천히 앉기. 하루 2-3세트, 한 세트에 8에서 10회를 목표로. 2. 누워서 다리 쭉 펴고 들기. 바닥이나 침대에 누워 한쪽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천천히 30cm 정도 들기. 3초 들고 3초에 걸쳐 내리기. 무릎이 너무 아프면 각도를 줄이고 횟수도 줄여서 시작. 운동할 때 기준은 통증이 0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운동 후 통증이 전날보다 2배 이상 심해지지 않는 선입니다. 그 선 안에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아픈데 걸어도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방법만 잘 지키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입니다. 무릎이 좋아하는 걷기법은 이렇습니다. 1. 평지 위주로 걷기. 언덕, 계단은 처음엔 최소화하고 평평한 길을 고르세요. 2. 시간보다 통증을 기준으로. 걷는 중 통증이 3-40이하라면 계속 가능. 걷고 난 뒤 다음 날까지 통증이 심하게 남으면 과한 것입니다. 3. 처음엔 10분씩 하루 2-3번 나눠 걷기. 한 번에 30분을 버티는 것보다 10분씩 쪼개 걷는 게 무릎에는 더 부드럽습니다. 4. 보폭을 약간 줄이고 발 뒤꿈치부터 부드럽게 딛기. 쿵쿵 내리찍듯이 걷는 습관은 무릎에 충격을 줍니다. 한강변, 동네 공원, 아파트 산책로 같은 평지 위주 코스를 정해두고 내 무릎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무릎 부담을 줄여주는 도구들을 잘 활용하시면 같은 거리를 걸어도 훨씬 편해집니다. 1. 지팡이. 한쪽 무릎이 특히 아프다면 반대쪽 손에 지팡이를 짚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중 일부를 분산시켜줘서 통증이 있는 쪽 무릎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보행 보조기, 손잡이, 난간. 집안에도 화장실, 욕실, 계단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무릎 보호대. 가벼운 압박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과 약간의 지지 효과를 줍니다. 다만 너무 꽉 조이는 제품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편안한 정도로. 4. 신발. 굽이 높은 구두, 딱딱한 슬리퍼는 피하고 쿠션이 있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이런 소도구는 내가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약과 주사는 어디까지가 관리이고 언제부터는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신호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 먹는 약. 소염진통제는 통증이 심할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꼭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2. 히알루론산 주사, 균활 주사. 관절 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고 보통 몇 달 간격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스테로이드 주사. 통증이 아주 심할 때 단기간, 횟수를 제한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자주 맞으면 연골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횟수 간격을 꼭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 주사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겠다는 상태라면 그때는 수술 여부를 진지하게 상담해 보실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담당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운동, 체중, 생활 습관을 바꿔도 이제는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에 온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100m도 못 걷고 앉아서 쉬어야 할 정도의 통증. 2.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고 진통제를 먹어도 버티기 힘든 경우. 3. 다리가 눈에 띄게 휘어지고 걷는 자세가 많이 변한 경우. 4. 엑스레이, MRI에서 이미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졌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운동으로 버텨볼게요 라고만 하기보다는 수술의 장단점, 시기, 재활 계획까지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수술을 미룬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전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 알겠는데 뭘 어떻게 시작하지 싶으시죠? 일주일짜리 현실적인 계획을 예시로 드릴게요. 1. 앉는 습관 바꾸기. 바닥 생활 줄이고 의자 생활로 전환. 쪼그려 앉을 일 있으면 가능하면 다른 도구를 활용. 2. 걷기. 하루 10분 걷기 곱하기 사인 2회. 평지 위주. 통증이 괜찮으면 3일마다 2에서 3분씩만 늘리기. 3. 근력 운동.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2세트, 8회부터 시작. 누워서 다리 들기 하루 1세트, 8회. 4. 식사. 저녁은 평소보다 20에서 30%만 줄이기. 단 음료 과자는 주 2회 이내로 제한해 보기. 이렇게 딱 일주일만 해보시고 내 무릎이 어떤지 몸의 반응을 기록해 보세요. 그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제 수술할까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무릎을 어떻게 쓰고 있나 입니다. 쪼그려 앉는 습관을 줄이고 있는지, 체중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허벅지 근육을 꾸준히 써주고 있는지, 내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병원을 찾고 있는지. 이 4가지만 꾸준히 챙기셔도 수술 시기를 늦추거나 혹시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훨씬 수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연령대별로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법 차근차근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